이슈 투데이. 네, 매주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에서는 우리 LA타임스의 박종찬 기자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박 기자를 모시고도 또 오늘 또 이 중간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네요. 이게 뭐 이제 거의 일주일이 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몇 곳이 있죠. 이 좀 뭐랄까요, 이 접전지들이라 그럴까요? 지금 제 근황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. 아까 주영석 기자는 연방 하원도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, 이 연방 하원? 지금 이제 AP에 따르면 공화당은 212석, 민주당은 203석, 그리고 접전지가 아직 20곳이 남아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공화당은 이 20개의 접전지 중 10곳에서 리드를 하고 있는데요. 이 리드만 지키면 공화당은 222석이 이석을 얻게 됩니다. 연방 하원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선 218석이 필요한데 이 수치보다 4석 높은 수치죠. 네. 민주당이 과반을 얻기 위해서는 이 10곳, 공화당이 리드를 하고 있는 곳 중에서 5곳을 빼앗아야 하는데요. 지금 수치를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다는 것이 그래요? 아닌가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. 네. 특히 10곳 중 5곳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. 네. 미셸 스테이트 지역구도 하나입니다. 가주에서 우편 투표 개표가 지속이 되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표가 더 나오고는 있지만 그 수치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. 자, 한인 연방하원 4명 가운데 3명은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미셸 스틸 연방하원 의원 그리고 데이빗 김 후보의 선거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? 현재 미셸 스틸 의원은 제이첸 후보를 약 8%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. 네. 이제부터 개표될 표들이 민주당 지지층 표인데요. 이 표 개표에서 지난주에 제이첸 후보가 한 3% 4% 이기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제이첸 후보가 미셸 스틸 의원을 따라잡지 못할 것 같다는 게 대부분 예측인데요. 데이빗 김 후보는 지미 고물지 연방 하원 의원을 약 6% 뒤지고 있습니다. 선거날 이후 거의 추세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흥미로운 건데요. 네. 보통 더 진보적인 후보, 민주당 후보가 개표가 진행되면서 표를 더 받는 것이 캘리포니아 추세인데 이 선거구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지미 고물지 연방 하원 의원이 현직 프리미엄, 민주당 현직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. 그래도 4만 표, 많게는 한 6만 표, 7만 표까지도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네. 이 남은 표 데이빗 김 후보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. 이 두 선거 그리고 연방 하원의 행방은 이번 주 좀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. LA 카운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둘 다 이번 주 여러 번의 개표 결과가 업데이트가 한 5시쯤 매일 5시쯤 발표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 카운티도 포함이 조금 돼 있고 네. 오렌지 카운티가 이제 대부분의 지역인데 LA 카운티 쪽에서는 또 민주당 후보한테 이 표가 좀 더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. 네.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는 이제 미셸 의원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구역적으로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가 더 넓으니까 네. 이건 틀림없이 당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서리토스나 이런 지역구가 이제 미셸 스틸 후보에 들어가 있는 이 지역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지역구들은 조금 민주당이 강성세라면은 이제 웨스트민스터나 가든 그로브 특히 베트남계가 좀 많은 쪽 분들은 네. 아무래도 공화당 지지자가 많으니까 그쪽에서는 좀 미셸 스틸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글쎄요,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LA 시장 선거도 좀 한번 보죠. 지금 캐런 베스 후보가 리카루소 후보를 앞질렀는데 지난 주말에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 카른 베스 후보가 리카루소 후보를 약 10,000표 1.5%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. 선거날 화요일 당시에는 리카루소 후보가 캐런 베스 후보를 2.5% 차이로 앞서고 있었는데 이것을 뒤집은 것입니다. 아직 한 30만 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. 만약 리카루소 후보가 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면 이 남은 표를 적어도 3% 정도는 이겨야 합니다. 하지만 선거날 후 개표에서 매번 카른 베스 후보가 리카루소 후보보다 약 20% 득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진보적인 후보가 개표가 진행되면서 표를 더 받는 것이 캘리포니아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리카루소 후보가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몇몇 분의 예측인데요.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그 다음은요. LA 카운티 알렉스 비아누에바 셰리프 국장의 재선 그리고 LA 시의원 몇 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? 지금 알렉스 비아누에바 셰리프는 노버트 루나 전 농미치 결정국장의 17% 이상 뒤지고 있는데요. 이 리드는 개표가 진행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. 즉 알렉스 비아누에바 셰리프의 재선 실패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것이죠.
또한 미첼 페럴 LA 13지구 시의원 한인타운에서 많이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도 휴고 소토 마티네즈 후보를 5% 넘게 뒤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임이 힘들 것 같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예측입니다. 그 LA 5지구의 케리 영 예로슬라브스키 그리고 LA 15지구 팀 맥커스코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. LA 11지구에서는 트래시 파크 후보가 에린 다이닝 후보를 9% 차로 리드하고 있는데 다이닝 후보가 그 추격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뒤집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네. 근데 6월 때 예비 선거도 그렇고 이번 선거도 그렇고 어떻게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면은 확실히 민주당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왜 그럴까요?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좀 젊은 층분들이 우편 투표를 하고 또 그 공화당 분들은 워낙 그 투표 날에 그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게 좀 그 결과 좀 가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러니까 자꾸 그 이 공화당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우편 투표가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. 이게 뭐 부정 투표가 아니냐라는 네네. 얘기를 자꾸 그렇죠.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네.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. 자, 이번 LA에서 아시안계가 처음 시 전역에서 선출된 공직에 당선이 됐다고요. 네, 그 지난주 선거에서 32살입니다. 그 필리핀계 케넷 메이아 후보가 LA 회계감사관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. 아, 좋네요. 상당히 젊은 분이죠. 네. 저하고 한 4살밖에 차이가 안 나시는 분이신데 그 이 후보는 펄 크러치 현 시의원을 20% 이상으로 이기고 와우. 당선이 확정됐습니다. 네. 그 중국계 마이클 우 그 시의원 기억나실 겁니다. 옛날이죠. 올타이머. 네, 그분이 LA 시장 그리고 LA 시 전역 공직에 아시아계 처음으로 출마를 한 1994년 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그 시 전역에 선출된 공직에 당선된 아시안계 분이십니다. 그 메이아 후보도 그 몇 주 전에 소개드렸듯이 굉장히 흥미로운 후보인데요. 그 굵직한 정치 경력은 없지만 틱톡 그리고 빌보드 등을 통해서 자신의 홍보를 굉장히 잘한 후보 중 한 명입니다. 또한 LA 그 강성 좌파 후보 중 한 명인데요. 이 후보는 경찰력 삭감 등을 주장하기도 했던 후보인 만큼 이 후보가 어떻게 LA를 변화시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잘생겼어요. 잘생기고 또 몸이 좋더라고요. 그 젊은 그 분이 있어서 네, 빌보드 광고 봤는데 사진도 잘 찍었고요. 젊은이들이 많이 당선이 되면 좋죠, 뭐. 네. 근데 앞으로 이제 굉장히 강성 좌파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. 그렇지만 이게 회계 쪽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되게 감사한 거죠. 시 정책이 디렉트하게 뭐 보이스 그 어펙트하지는 않지만은 네. 그 시 정책을 감사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그러니까요. 있으니까 감사는 그런- 굉장히 네. 잘할 것 같아요. 강력하게. 뭐 오렌지 카운티 쪽에도 뭐 짚고 갈 게 뭐가 있어요? 그 써니파크 후보 얘기 간단하게 하겠죠. 그 슈퍼바이저 4지로 출마한 그 써니파크 후보는 덕 찰피 현 슈퍼바이저의 12% 넘게 뒤지고 있는데요. 격차를 좁히긴 하고 있지만은 이미 너무 차이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. 아무래도 그 써니파크 후보가 혹시 민주당이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공화당 유권자의 후보가 덕 찰피 슈퍼바이저한테 결집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. 덕 찰피 그 슈퍼바이저도 민주당 분이시지만은 아무래도 지지를 받지 못했으니까 공화당 분들이 이분을 더 지지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간단하게 그 어셈블리 67지구에 출마한 슈유 네, 유수연 공화당 후보. 유수연 후보, 예. 공화당 유수연 후보, 후보. 네, 네. 공화당 후보도 있습니다. 그 화요일 밤은 그 셔런 쿼시바 후보를 그 민주당 현직 의원을 리드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3% 정도 뒤지고 있는데요. 네. 역시 그 민주당 지지층이 표가 개표하면서 더 나은 것을 감안했을 때는 그 유수연 후보의 당선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힘들어질 것 같다. 최석호 의원은 어떻습니까? LA 지금 좀 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많이 아무래도 뒤졌어요. 네, 현직 의원하고 같이 싸우다 보니까 네네. 그 아무래도 현직 프리미엄이 없다 보니까 좀 싸우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. 네. 아니 이번에 처음 이 기자 되시고 처음 한번 선거 치르신 거 아니겠습니까? LA에서는 네 맞습니다. 그렇죠. 네. 어땠어요? 이게 보시니까. 참 어렵구나 선거 치자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워낙 그 이슈가 많고 또 워낙 들어야 될 보이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취재를 했지만은 좀 역부족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했고요. 아무래도 그 이 취재를 한 20명 정도 인터뷰하면서 그 기사를 그 1000단어에 쓴다는 게 참 힘든 어렵죠. 얘기가 많이 어렵죠. 들었습니다. 중요한 거를 직접 잡는다는 게 그래도 이번에 그 선거하면서 많이 배웠으니까 다음번에 좀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있어요. 사실 캐런 베스 후보가 만일에 LA 시장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
이 한인 커뮤니티를 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지난주에 그 LA 매거진에서 보도 나가고 나들콜에서 보도 나가는 그 발언 어.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제 카렌 베스 후보 당선이 되면은 어허. 그분이 그 콜리션 빌드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어허. 근데 그분이 또 한인 사회가 어떻게 콜리션을 빌드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